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사실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 주제만큼은 꼭 피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이게 맞나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면 오늘 다룰 주제는 브이로그로 촬영한 촬영본을 제가 어떻게 보정하는지. 일단 시청하기 전 주의사항, 저는 전문적인 컬러리스트라기보다 영상으로 밥 벌어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도 제 작업물에 있어서는 제가 원하는 그 색감을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제 작업물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색보정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막중해요. 지난 영상에서 로고 촬영을 할 때 폴스 컬러나 제브라 패턴, 웨이브 폼 등을 활용해서 노출을 제대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오늘은 그 촬영본을 가지고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색보정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순서로 색보정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을 오늘 한번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색보정에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요. 다빈치를 오늘 처음 접하셨더라도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오늘 설명드릴 예정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노드를 구성해 놨는데, 이 노드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노드 안에도 뭐 다양한 노드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이 시리얼 노드라는 연속적인 노드만 사용할 거예요. 단순하게 이 효과들을 제가 구분해서 배치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면을 보시면 이 영상의 원본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 첫 번째 효과를 거쳐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쭉쭉쭉 가서 이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서대로 이 보정 작업을 했는지 노드를 하나하나씩 켜가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드는 여기 NR이라고 써있는데 화면에 노이즈를 잡는 이 노이즈 리덕션이에요. 이제 이걸 듣고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이즈부터 잡는다고요? 보정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잡는 거 아닌가요? 저도 예전에 색보정을 할 때 주로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한테 묻고, 또 저도 소소하게나마 앞에도 놨다가 뒤에도 놨다가 테스트하면서 차이도 보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변 컬러리스트 분들도 이 노이즈 리덕션은 필요한 경우 앞쪽에 배치한다고 저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소소하게 테스트했을 때도 노이즈 리덕션을 앞쪽에 배치했을 때 뒤쪽에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잡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체적으로는 이 노이즈 리덕션을 앞쪽에 배치시켜주곤 합니다. 제가 오늘 대체적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색보정 자체의 컨텐츠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이게 정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고 너무 푸티지마다 상황마다 연출하려는 그 룩마다 과정이 너무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 툴들을 써라 라는 개념보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방법을 조금 선호한다,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노이즈 리덕션을 저는 여기 있는 템포럴 노이즈 리덕션과 스페이셜 노이즈 리덕션, 이 두 가지를 많이 써요. 프레임 기준은 2프레임 내지 3프레임으로 잡아주고요. 이 아래에 있는 수치값 루마, 크로마 이렇게 써있는데, 루마는 검정색, 흰색 색깔을 띠는 무채색 계열의 노이즈고요. 크로마는 RGB 형태의 노이즈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5에서 10 사이로 두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5에 뒀는데 크로마 노이즈가 조금 더 심하다, 그럼 연결을 이렇게 해제해서 크로마만 10 정도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10을 넘어서는 순간 화면이 많이 뭉개져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이 화면이 뭉개져서, 만약에 10으로 뒀는데도 노이즈가 심하다 그러면은 노출 보정에서의 제가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노출부터 잡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노이즈 리덕션 관련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웨이브폼 모니터를 통해 노이즈 리덕션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껐다 켰다 했을 때 이 웨이브폼의 선명도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에 그 사이사이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을수록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경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 육안으로 봤을 때 노이즈가 없는데 이 리덕션을 껐다 켰다 해도 특별한 큰 그래프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굳이 리덕션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해요. 노이즈 리덕션 관련 두 번째 팁은 색 보정 안에 효과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 노이즈 리덕션이 제일 무겁더라고요. 첫 번째 노드를 켜준 상태로 뒤에 있는 작업들을 해주면은 굉장히 무거워서 실시간적인 플레이백이 안 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약간 보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시켜두긴 하지만 노드 자체는 꺼둔 상태에서 나머지 보정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켜서 확인하는 그런 순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노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노드는 프라이머리 그레이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주로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 있는 이제 컬러 코렉션 작업, 같은 씬 안에 여러 구도들이 있다, 여러 컷들이 있다. 그럼 그 컷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서 이 뒷부분에 그레이딩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모든 푸티지에 그 색감이 균일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잡아주고 있어요. 노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채도, 이 세 가지를 주로 만져주는데, 노출의 경우 대체적으로 리프트, 감마, 게인으로 이 경향성을 먼저 잡아줘요. 이 노드를 꺼두고 이제 웨이브 폼을 보면 DR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가운데로 압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일반적인 로그 촬영본을 렉 709 형태처럼 만들어주듯이 이제 노출도 잡아주고 채도도 높여주고,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게끔 지금은 단순히 이 스포이드, 화이트 밸런스 스포이드로 여기를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비슷하게 나오죠? 물론 이런 식으로 노출을 잡아주지 않고 우리에겐 럿이라는 게 있죠. 로그 촬영본을 렉 709 형태로 변환해주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아까 제가 만진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변환해주는 럿을 사용해주면 보다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파나소닉 자체에서 브이로그2 렉 709 럿을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다만 저는 이 로그 촬영을 했을 때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넓은 DR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정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럿보다는 비교적 제가 직접 노출을 다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에서 이 채도 관련해서도 처음에 작업할 때는 100%로 두고 보정을 한 다음 나중에 돌아와서 깎아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100%로 뒀을 때 이 벡터스코프를 통해 이 화면 안에 어떤 색깔들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에 대한 표현을 뒷부분에 가서 잡아준 다음 과하다 싶으면 돌아와서 채도를 깎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프라이머리 그레이딩에서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마련을 해줬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화면의 룩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분위기를 무겁게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따뜻하게 갈 것이냐, 차갑게 갈 것이냐,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컨트라스트부터 잡아주고 가요. 컨트라스트를 줄 것이냐, 아니면은 좀 플랫하게 갈 것이냐. 이 푸티지에서는 제가 컨트라스트를 지금 줬는데 뭐 다양한 툴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이 컨트라스트를 줄 때 이 색상 곡선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이 웨이브폼에서 직관적으로 어느 부분에 몰려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수치로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하늘의 대비를 줄 것이냐, 어두운 안부의 대비를 줄 것이냐, 이런 판단이 바로바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S자 형태 유명한 보정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비감이 좀 있게 했고요. 특히 여기서 저는 이 뒤에 있는 나무들의 대비감을 조금 주고 싶어서 이 어두운 영역,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이 몰려있는 이 부분의 대비를 보다 더 많이 줬어요.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일단 이미지에 넣어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여기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라고 해놨는데, 이 노출 도구 중에서 이 영역을 구분해서 상세하게 노출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저는 하이라이트를 지금 25만큼 깎아줬고, 이 하이라이트 레인지는 0.640, 웨이브폼을 보시면 이 부분, 이 툴 같은 경우 두 가지 기준선을 두고, 예를 들어 지금은 333 그리고 640이죠. 이 두 가지 기준선으로 맨 위에는 하이라이트, 그 사이는 미드톤, 맨 아래는 섀도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섀도우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럼 저 0.333 기준으로 움직이면서 그 위에 부분들은 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왜 하이라이트를 눌러줬냐, 이 하늘색을 뒤에서 더 살려주고 싶은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이 노드를 켜주기 전에
하늘의 디테일이 살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 맥스 레벨에 가깝게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피부의 밝기를 제가 해치는 선으로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를 눌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준이 되는 이 0.640을 기준으로 하이라이트 경계를 설정을 해두고 25만큼 눌러준 거예요. 이게 사실 맨 위에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더 색이 쨍해진다기보다 흰색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색을 쨍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때로는 이렇게 깎아줘서 더 색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이라이트부터 깎고 뒤에서 하늘에다가 색을 넣어줘야겠다 판단을 하고 이 네 번째 노드에서는 이런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HSL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툴이에요. HSL은 휴, 세츄레이션, 루마의 약자인데 여기서 휴는 색조, 세츄레이션은 채도, 그리고 루마는 밝기인가 명도인가, 아무튼 밝은 정도. 휴 대 휴, 색조 대 색조. 이거는 뭐 초록색을 다른 색으로, 파란색은 뭐 다른 색으로, 이런 식으로 색을 색 대 색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뭐 휴 vs 세츄레이션은 색조 대 채도, 어떤 초록색을 얼마나 더 쨍하고 옅게 할 것이냐, 그리고 휴 대 루마는 어떤 색조를 얼마나 더 어둡게, 얼마나 더 밝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해주는 툴인데, 지금 여기서 이 벡터 스코프를 보시면 제가 이 노드를 넣기 전에는 어떤 색깔들이 있냐, 약간 옐로우와 그린 사이 옐로우에 더 가까운 색들, 나무들이겠죠. 파랑색, 아마 옷이랑 이 하늘 쪽에 이 블루가 있고 약간의 스킨, 인물 쪽 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이미지를 보고 하늘이 조금 캘리포니아나 좀 틸색에 가까운 하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뮤직비디오 보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과한 그런 보정들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틸색에 가까운 하늘, 틸에 어울리는 약간 오렌지로 가면 좋지만 나무 색깔이 오렌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린보다는 조금 옐로우 톤에 가까운 나무로 해서 이걸 켰을 때 색조 대 색조로 이 하늘색을 틀어주고 이 초록색, 하늘색과 초록색 틀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채도도 약간씩 변경을 해주고, 그다음에 밝기, 아까 말했다시피 파란색이 오히려 이게 없으면은 이 색이 덜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 파란색의 밝기를 좀 눌러줘서 색을 살리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하늘이 여전히 밝더라고요. 이 구름 쪽 디테일도 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스카이라고, 여기는 이 마스킹 툴 중에서 그라디언트 마스크라고 있어요. 이 그라디언트 마스크를 해주면 약간의 패더 값으로 이 위에 쪽에만 내가 하는 보정이 들어가게 바꿔줄 수 있는데, 노출을 눌러줬죠. 지금 하늘을 좀 눌러줌으로써 조금 더 색이 진하게 표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워크플로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눈치채셨을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잡아주고 컬러 커렉션, 그 다음에 어느 톤들을 만들어주는데, 제가 이 6번째 노드에서 스카이를 작업한 거와 이전에 작업한 거의 다른 점은, 그전에는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룩을, 경향성을 잡아준 다음 이제 디테일들을 잡아주는 게 이제 스카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늘을 눌러주고 피부톤, 스킨을 잡아줬어요. 조금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남기가 스킨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잡아주고, 이 스킨을 그리고 뒤쪽에 잡아주는 이유는 앞쪽에 이 경향성을 잡아주면서 최대한 피부톤을 안 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부톤이 건드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뒷부분에 스킨을 잡아주고, 뭐 지금 보니까 하나 더 하고자 하면은 인물이 조금 배경에 비해 덜 사는 것 같아서 마스킹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떠오른 건데, 마스킹으로 바깥쪽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노출을 좀 눌러주면서 인물에 더 초점이 가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배경을 눌렀어요. 인물이 강조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정들을 이제 뒷부분에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노출이나 색감 이런 어느 정도를 잡아준 다음 효과를 넣기 시작해요. 맨 마지막에 저는 효과를 넣어요. 그래서 글로우, 구름 부분 에다가 글로우랑 약간의 오렌지색의 글로우를 넣어가지고 이게 구름이 흰색인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 물론 지금 이미지 자체가 좀 인위적인 느낌은 있지만 하얀색인 게 좀 떠보여서 이제 주황색 구름을 강조해주는 그런 글로우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조금 더 쨍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
컨트라스트 팝이라는 또 효과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효과가 적용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장자리를 눌러주는 이 비네팅을 넣어서 이런 이미지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이 노이즈 리덕션까지 켜가지고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시면서 노이즈 리덕션 너무 들어가서 너무 이미지가 깨진다 등등 이런 판단들을 노드별로 상세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제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 제가 이제는 같이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이즈 리덕션을 넣어주고 저는 꺼줘요. 일단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노출을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노출을 리프트 감마 게인으로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인물이 죽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으로 섀도우 안부 쪽을 눌러주고 싶은 마음에 리프트를 좀 깎아주고 감마랑 게인을 좀 올려주면서 이제 이때 좀 주의하는 게 요런 머리카락의 디테일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최대한 프라이머리 그레이딩에서는 뭐 죽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룩 자체에 죽이는 게 내 연출 의도면 죽이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왜 프라이머리에서 하냐라는 거죠. 프라이머리에서는 좀 살려주는 형태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일단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부랑 이 그래프에 잘 안 보이더라도 안부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다 아는지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안부가 잘 사는 정도로 이미지를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 세츄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100까지 가고요. 화이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컨트라스트 작업을 하죠. 컨트라스트 작업을 마찬가지로 색상 곡선을 통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부 조금 눌러주고 그리고 하늘 쪽을 너무 이렇게 올려버리면 또 디테일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저 좀 유지해주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지금 제가 작업하면서 보는 거는 이제 대비지만 인물의 대비, 배경의 안부 쪽 대비, 그리고 밝은 쪽 대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프를 비롯한 이 화면, 이미지를 보면서 대비감을 저는 커브가 좀 직관적이더라고요. 사실 루믹스의 가장 큰 특징이 옐로우와 그린이 조금 많이 섞여있는 그런 룩인데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따라서 엄청 예쁜 이미지가 되기도 혹은 아쉬움이 남기도 해서 그 다음 노드에서 마찬가지로 HSL 휴 세츄레이션 루마 작업을 해줄 건데 이게 진짜 이 옐로우랑 초록색이 한 틱 차이로 굉장히 느낌이 확 달라지는 부분인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 이 스킨톤은 이 스킨톤 라인 언저리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휴 vs 휴 색조 대 색조를 하기 전에 일단 지금 좀 안 보여서 채도를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그런 다음 이제 색조 대 색조, 여기는 세츄레이션이라고 적어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초록색부터 좀 잡아볼까요? 뭐 이렇게 초록색 여기 있는 걸 클릭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 초록색이 아닌 것 같죠? 옐로우에 가까운 초록색이에요. 지금 보니까 피부는 다행히도 조금 레드톤에 가까운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피부톤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풀 쪽을 시프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룩을 어떻게 갈 거냐, 아예 초록농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 매드맥스 바이브로 약간 그 오렌지빛으로 갈 것이냐,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 틸색으로 살짝만 시프팅을 해줄게요. 자 이런 작업들을 사실 해줄 때
8비트인지 10비트인지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크게 과한 작업을 해준 것 같지 않은데, 이제 8비트 체계에서는 이 색조를 틀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픽셀레이션, 이 약간 픽셀들이 그 중간색이 없기 때문에 중간색을 못 찾고 경계가 막 이상해지는, 사실 이런 작업들을 해주기, 아무리 로그를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8비트 체계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비트 루믹스, 사실 GH5 때부터 제가 썼었잖아요. 색 보정할 때 재미가 아주 솔솔했고 인위적이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톤을 더 잡아주자면은 조금 더 이 하늘과 이런 게 쨍했으면 좋겠어서 하늘 좀 톤 업 시켜주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인물에 비해서 너무 배경이 밝은 것 같아요. 인물을 밝혀주셔도 되는데 배경을 좀 누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스킹을 통해 인물을 중심으로 배경을, 인물이 너무 또 붕 뜨지는 않게. 자, 그 다음에 사실 아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피부에 대한 보정이라던가 이런 건 안 했는데, 지금은 인물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스킨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을 이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주로 스킨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잡아주죠.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은 안 걸리게끔 블러 정도도 이렇게 잡아주고, 경계를 잘 찾아가지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준 다음 이 스킨에 대한 톤도 잡아주거나 컨트라스트도 넣어주거나 빼주거나 디테일한 것들, 이 이미지에 더 어울리는 정도로 피부에 대한 부분 잡아주고, 주로 이제 얼굴을 민다고 하죠. 지금은 사실 풀샷이어서 뭐 얼굴에 디테일이 과하게 보이지 않아서 인물 원샷이 굉장히 중요한 씬들, 피부를 이제 닦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피부를 선택해 준 다음 여기 있는 미드톤 디테일을 깎아주거나, 저는 뷰티 이 툴을 넣어줘서 과하게 해볼게요. 과하면 이렇게 도자기처럼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스킹과 이 수치값을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뽀샷이 잡아주시면은,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컨트라스트 팝을 넣어가지고 약간 이미지가 좀 지금 살짝 과하네요. 0.02. 브이로그 푸티지들을 다루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파나소닉만의 매력인 옐로우와 그린의 그 톤을 어떻게 잡아주고 어떻게 특색을 살려줄 것이냐,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카메라마다 좀 톤들이 다르잖아요. 뭐 시네마 카메라에서도 이제 R사 카메라들은 조금 더 그린 톤이 많이 껴있고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 과정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게 가지만 이 카메라의 톤을 어떻게 잡아주고 살려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루믹스 그 브이로그 푸티지들을 많이 색보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매번 놀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이 정말 잘 분리가 되고 색상별로 보정 관용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 작업을 하거나 미러레스급을 사용하는 그런 작품들에서 이 뭐 GH5부터 이 루믹스가 굉장히 사랑받은 이유가 이거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보정하면서 제일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로그 촬영본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제 작업 순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사실 색보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연출을 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 맘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 맘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 대한 그 판단, 이것도 일단 어렵고, 내 맘에 안 든다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게 색보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사실 예시에 따라 보정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저조도, 제품 영상 혹은 풍경,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는데,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제가 고민했던 이 주제에 대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컨텐츠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인정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공유를 하고 또 공유를 저도 받고 하면서 좋은 영상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현대리 여러분 잘 가요.